네, 금요일 오후장 성공투자 오후 증시의 정윤성입니다. 현재 시장은 보합권에서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버티고 있는 금요일장 코스피는 0.3% 상승이고요. 코스닥은 0.3% 하락입니다. 어느 정도 좀 안정을 찾고 있긴 한데 여전히 힘은 강하지는 않고 좀 경계하는 움직임은 계속 잔존해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어떻게 다음 주를 준비해야 될지 또 금요일에 오후장 주주의 세계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창봉 주식창 고수 나와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시장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네. 딱 이제 불안한 장에서 최근 가장 눈에 띄는 건 금융주 그리고 좀 버티고 있는 경기 민감주인 것 같아요. 네. 업종으로 시장을 함께 풀어보고자 합니다. 경기 민감주도 금융주와 함께 지금 이 불안한 장에 대안이 계속 될 수 있는 건가요? 대표적인 게 보면 이제 포스코 같은 기업이 좀 많이 올랐고 최근에 보면 이제 자동차도 사실은 조금 더 다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3조 4천이나 상당히 공격적인 부양책을 충당금 설정이죠. 주가 좀 하방 경직이 나오고 있고 뭐 철강, 화학 이런 섹터의 어떤 실적 시즌 어떻게 보면 실적 시즌 하이라이트가 대부분이 IT 대형주였는데 네. 지금은 IT 대형주보다는 경기 민감주 쪽으로 많이 몰리고 있죠. 그래서 뭐 보험주도 마찬가지고 철강, 화학도 기계도 마찬가지인데 단순하게 부양책 기대감으로 오르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건 아니고 제가 큰 틀은 두 가지를 잡아봤습니다. 일단은 추가 부양책 그리고 뭐 오늘도 아까 한국 시간으로 오전 10시에 거의 마지막 대선 토론이 있었습니다만은 네. 미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미국 증시에도 사실 보면 성장주들이 오르지를 못합니다. 지금 아이폰 12가 그렇게 예약 판매가 난리인데도 인프라 쪽에 오르죠. 오히려 애플의 주가는 멈칫하고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계속 점정되는 과정 그리고 참 아이러니한 거는 부양책을 지금 펼치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미국 주식은 이미 카지노, 여행 이런 주식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모두투 같은 종목들 은근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 바로 그건 같아요. 일단 불확실성 속에서 오히려 경기 민감주로 큰 자금의 수급이 피난처를 갔다. 일단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겠고 왜 그러냐면 거꾸로 보면 네이버, 카카오, A소프트, 삼바 약한 거를 다 같이 매칭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장주에 대해서 피난처 성격으로 경기 민감주 쪽으로 상당히 많이 베팅이 들어갔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금융주와 좀 같은 맥락인 네, 거잖아요. 여기에 이제 경기 민감주 중에서는 여러 가지 공통 키워드가 있는데 그게 이제 저평가주, PR 10배 이하 가치주. 그러면 어떻게 보면 빅히트가 여기에 또 한번 제가 이거 하면 좀 빅히트 주주분들한테 서운하겠지만은 빅히트가 한편으로는 성장주에 대해서 오히려 안 좋은 시각을 줬고 안 좋은 시각을 주면서 그러한 흐름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저평가 뭐 PR 10배 이하, PBR 0.1배 이하로 준 거거든요. 그 관점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장의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민감주가 강하고 성장주가 약한 흐름은 외부적으로는 정치적 불확실성, 내부적으로는 뭐 수급의 어떤 성장주를 조금 기피하고 많이 오르지 않은 섹터에 대한 기관들의 상당히 공격적인 베팅 네. 이렇게 정의하겠죠. 그럼 언제까지 갈 것이냐는 결국에는 시장의 안정을 찾을 때까지는 경기 민감주가 조금 더 선방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미 대선의 뭐 일정 여부 상관없이. 네, 제가 들어올 때 이제 가장 여쭤봤던 투자가분 한 분이 물어봤어요. 은행주 언제까지 갑니까? 그래서 제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지수 올라가면 그때 은행주 빠집니다 말을 했거든요. 경기 민감주도 똑같은가요? 네, 똑같은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기 민감주나 은행주나 전통 보험주들의 실적 대비해서 이제 주가 많이 움직이는 흐름 자체는 장의 큰 축이 성장주의 어떤 차익 매도가 예를 들어서 뭐 공매도 대주주 규제라든지 이런 거 네. 복합적인 거죠. 자, 그런 중에 이제 몇몇 기업들 하나씩 좀 살펴보겠는데 포스코 같은 경우는 이 숫자가 잘 나온 거죠. 먼저 볼까요? 네. 3분기 영업이 6,667억. 전년 대비로는 감익이었어도 전분기 대비로는 흑자 전환을 했잖아요. 4분기는 이제 더 좋아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포스코의 매력도는 이미 저희 뭐 화요일에 나오시는 분께서 누누이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렇습니까? 경기 민감주 안에서 탑픽으로 볼 수 있습니까? 탑픽 글쎄요. 뭐 탑픽의 기준이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경기 민감주 오를 때 나는 이거 먼저 보겠다라는 종목. 탑픽은 사실 근데 화학주가 먼저 탑픽이었잖아요. 예, 근데 이미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탑픽을 물어보셨기 때문에 탑픽은 화학주입니다. 지금 내가 접근할 수 있는 탑픽은요? 접근할 수 있다는 건 이제 투자가의 마인드에 따라 다른 건데 상대적으로 들어오던 그러니까 많이 올라갔던 롯데케미칼 같은 화학주를 추가 매수하느냐 아니면 이제 다시 움직이려고 하는 철강주라든지 아니면 이미 또 많이 고공권에 올라 있는 해운주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이 될 것 같은데 경기 업황에 대해서 턴어라운드 속도가 가장 빨랐던 게 제 판단으로 화학과 해운 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와이드하게 이제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탑을 잡으실 때는 화학과 해운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포스코도 마찬가지입니다. 포스코는 탑이 아닙니다. 저는 봅니다. 왜? 주가는 뭐 철강 업종 중에서 시가이 제일 큽니다만은 철강 업종이 포스코가 실적이 잘 나온 게
정확하게 들어가게 되면 철판 가격이 올랐다든지 전방산업, 자동차 판매량이 좋았다든지 이게 아니에요. 6천억이라는 흑자 물론 컨센서스 대비해서 한 30%잘 나왔고 근데 이제 절대적인 숫자를 보면 작년 대비해서 감소라는 거죠. 그래서 포스코가 지금 보면 리포트 보면 재미난 리포트가 있는데 무거운 철강을 버리고 실제적으로 포스코의 실제 기여도에서 철강 부분의 기여도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한 2년 전에는 8, 90% 넘었었는데 여기에 이제 다른 사업 쪽에서 포커스를 갖춘 거죠. 그래서 네. 실제적으로 다른 본다면 예를 들어서 포스코 에너지 이제 연결 기준으로 보면 아까 6천억 이거 말씀하셨잖아요. 연결 기준이에요. 예, 네. 지금은 연결 기준 개별도 한 2천억 나왔는데 연결 기준으로 보면 바로 LNG선 쪽에서 포스코 에너지 그리고 건설 쪽에서 포스코 건설 오히려 기존 철강이 아닌 다른 사업에서 상당히 포커싱을 맞췄습니다. 근데 철강의 4분기에 더 개선된다고 하니까 그럼 더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 개선 이야기는 매번 나오는 이야기라 그건 중국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포스코를 지금 담느니 그러면 해운주와 화학 쪽에서의 또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해운주는 언제 이렇게 올라왔습니까? HMM이 신고가예요. 해운주가 많이 오른 건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좀 됐어요. 7, 8월 달인가 제가 알기로는 상해 운임지수 최근에는 BDI 지수를 잘 안 보고 상해 무슨 우중 지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미주 노선으로 가는 그걸 말하는데 결정적으로 운임 단가가 올랐기 때문입니다. 네. 운임 단가가 왜 올랐냐 생각하면 여러분은 가볍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일단 항공 운송은 절대적으로 이 운항 횟수가 줄은 거고요. 배싹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올라버렸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넘어가야 되는 물동량은 있긴 있는데 실제적으로 운항 횟수가 줄었다든지 하다 보니까 운사, 그러니까 이게 운임 업종을 그러니까 배를 용선해서 물건을 실어서 나르는 해운사 같은 경우는 단가가 올라간 겁니다. 근데 실례로 최근에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이 개인적으로 해외 직구를 하지 않습니까? 뭐 중국의 샤오미라든지 이런 브랜드를 사게 되면은 지금은 지난번보다는 나아요. 제가 알기로는 6, 7월 달에 주문하면은 배송이 안 왔습니다. 한두 달 이렇게 걸린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흐름 자체가 지금도 사실 많이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북미 노선 포함해서 운임 인상 자체가 바로 HMM이라든지 펜오션이라든지 이쪽으로 실적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이 기업들의 주가는 뭐 아직도 시세 진행형이다. 그리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HMM이 이렇게 올랐는데도요. 네, 맞습니다. 페노션이 상대적으로는 실적에 대해서는 좀 HMM보다는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분석도 있는데 네. 그래서 주가만 보더라도 상대적으로 좀 저조하잖아요. 그럼 네. 덜 오른 페노션 쪽을 봐야 되나요? 그래도 조금 더 시황이라든지 실적적인 측면에서 우위에서 주가를 반영하고 있는 HMM을 지금이라도 더 봐야 되는 건가요? HMM이 사이즈가 제일 크기 때문이죠. 이게 뭐 이름이 지금 HMM으로 바꿔놔서 그렇지 현대상선이잖아요. 그렇죠. 현대상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선 얼라이먼스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규모의 면에서는 이쪽에 페노션이라든지 대한해운보다는 물동량이나 캐파 자체 크기 때문에 이제 실제 개선 속도나 절대적인 면에서도 유리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뭐 투자하시는 분들은 8,000원짜리와 3,000원짜리를 상대 비교하겠지만은 실제 개선되는 속도와 캐파를 보면 당연히 HMM을 탑으로 보셔야 됩니다. 포스코보다도 HMM인가요? 그건 철강과 업종이 좀 다르긴 네네. 한데 그러니까 경기 민감 섹터에서 네 그렇습니다. 저는 해운 쪽이 더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형 월드컵처럼 이렇게 하나하나 해나가려고요. 그렇군요. 일단 HMM을 이야기해 주셨고요. 자, 우리 오늘 그래도 좀 오르고 있는 네. 현대차도 안 보면 서운하잖아요. 이제 네. 좀 빅베스 좀 추심 위축됐던 부분이 좀 어느 정도 다 반영이 된 걸까요? 다음 주 또 월요일에 실적 발표 앞두고 있잖아요. 네. 오늘의 상승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상승에서의 의미는 어느 정도 하반 경직이 나오는구나 이 정도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매수자 영역에서 매수를 해야 됩니까에 대한 거는 무조건 아닙니다. 저는 무조건이라는 말은 좀 조심스럽군요. 그건 아니고요.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됩니다. 3조 4천억이라는 충당금 설정 자체는 뭐 장기적 그림에서 정의선 회장 입장에서는 미리 손실을 떨 건 떨고 또 지금 100조 프로젝트 하지 않습니까? 100조 프로젝트 하는데 그 정도 금액을 미리 한 10년, 20년을 내다보면서 손실을 해둔 것 자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는 뭐냐면 정의선호에서 나올 새로운 뭐 EGMP라든지 이쪽에서의 그 앞으로 가는 길에 걸림돌을 미리 제거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미지 쇄신도 상당히 큽니다. 어떤 오너의 어떤 교체 자체에서 뭐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오래된 거를 깔끔히 정리하고 새로운 길을 가겠다는 건데 현실적으로는 다음 주 실적 발표 예정일인데 플러스 1조가 마이너스 1조 발표됩니다. 그 관점에서는 충분히 펀더멘털에 대한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주가는 이제 이에 따른 쇼크 때문에 급락에 따른 반발 매수가 들어옵니다만은 이런 보유자 영역에서 오히려 비중을 조금 더
유리하게 조금이라도 나은 가격에 줄일 수 있는 그 반등 정도로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방의 지지는 어느 정도 나왔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그건 이제 저는 사실 한 15만 원 밑에까지 훅 빠졌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이었는데 사고 싶어서요? 물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또 보유자 입장에서는 엄청 놀라실 수가 있는데 그렇죠. 근데 어느 정도의 가격 조정에 따른 변동성은 완화됐다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차 갖고 계시는 분들은 빠지지만 않아도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일단은 네. 하방 지지는 좀 받았다라는 긍정적인 뷰, 하지만 신규 매수 관점으로는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짚어주셨고요. 요즘 들어서 실적 발표하면 네. 좋은 실적이 나와도 사실 주가가 다 빠졌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포스코는 실적 발표하고 오히려 좀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 네. 다음 주에 뭐 현대 기아차도 그렇지만 굵직한 대형주들의 실적이 대거 발표가 됩니다. 조선주도 그렇고 정유주도 그렇고 뭐 삼성전기, LG 이노텍 이런 부품주 쪽에서도 이제 나오는데 포스코처럼 실적 발표하고 오를 수 있는 대형주 볼 수 있는 쪽이 있습니까? 일단 자동차는 다음 주 실적 발표가 나온다 해도 지금 이제 자료화면을 통해서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조금 아쉬운 거는 전기전자 업종, 삼성전기라든지 LG노텍에 대한 3분기 실적 기대치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치도 2분기보다 조금 내려갑니다만은 전체적으로 IT 대형주에 대한 실적표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 좀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정유회사는 SK이노베이션이나 SOL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최근에 또 기술적 반등한 것도 없잖아 있어요. 네. 없잖아 있는데 결정적으로 지금 여전히 제가 알기로는 정제 마진이 마이너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정유는 사실 앞이 잘 안 보여요. 네. 그리고 SOL이 고배다동주라는 이야기는 너무 옛날 구시대적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만약에 실적 시즌 관련해서 좀 볼만한 섹터를 그래도 하나를 찾으라 그러면은 지금 실적 시즌 실적 발표하고 주가 오르는 기업들의 대부분의 공통점이 턴어라운드가 붙은 섹터들입니다. 네. 그러면 바로 조선이겠죠. 예, 조선주 정도는 다 물론 이제 뭐 한국조선해양이나 삼성중공업이나 다 실적을 개별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만은 뭐 기대치보다 조금 잘 나온다면 주가에 화답할 수 있는 섹터는 오히려 조선주 정도지 않나 그 정도만 보겠습니다. 저 이거 여쭤봐도 될까요? 오늘 이제 경기 민감주를 금융주와 이제 비슷한 맥락에서의 시장 흐름에서 좀 선방할 수 있는 부분 HMM을 그나마 좀 더 지켜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네. 다음 주 또 금융주들도 뭐 신한지주도 그렇고 실적 발표인데 KB금융도 실적이 잘 나왔잖아요. 네. 그럼 금융주와 경기 민감주 안에서의 선호도는 어느 쪽을 조금 더 보세요? 그건 이제 주식을 좀 공격적으로 하시는 분이라면 경기 민감주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네. 금융주에 들어오는 자금들의 한 절반 이상이 거의 배당 성격이 좀 높습니다. 배당 성격이 좀 높기 때문에 투자의 관점에 따라 좀 다른데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절대 수익률 추구라든지 시장과 아웃퍼폼하는 투자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뭐 해운, 철강 이런 경기 민감주를 하실 게 좋고 네. 그게 아니라 나는 좀 좀 장기적으로 그래 올해 하반기 장도 좀 어려우니 뭐 배당이나 조금이 아니군요. 약간 기관 따라서 어느 정도의 배당 수익률 차익 욕구를 놓으신다면 금융주를 하는 거는 사실 통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은행주, 보험주 이런 네. 쪽으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테마를 좀 진단을 해보도록 할게요. 큰 틀에서 경기 민감주를 봤으니까 네. 오늘의 테마는 스마트 시티입니다. 이번 주 보면 뭐 폐배터리, 가상화폐 이쪽에서 올라왔는데 좀 하루짜리 이슈에 네. 그쳤어요. 스마트 시티는 문재인 대통령이 2025년까지 10조를 투자해서 키우겠다라고 밝혔는데 로봇 관련한 스마트 팩토리주들은 매력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예, 근데 스마트 뭐 시티, 스마트 이런 거는 항상 미래 도시의 성격을 좀 갖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가만 생각해 봅시다. 도시 하나 스마트 시티를 하는데 10조가 큰 돈 같습니까? 큰 돈이 아닙니다. 생각보다. 왜냐하면 뭐 도로 인프라 예를 들어서 오늘도 아까 잠깐 장중에 드론 관련주가 움직였었거든요. 그 뭐 시범적으로 택시 드론을 운영하겠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네. 근데 이런 섹터들은 뭐냐면 이건 상당히 뉴 인프라의 한 면이고요. 아까 뭐 정부에서 지금 이야기 뭐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송도 인천 쪽으로 간 게 벌써 6번 쪽이고 현 정부 민주당은 이미 삼바라든지 셀트리온이 있는 저쪽 인천 송도 쪽을 어떻게 보면 바이오 클러스터 앤드 스마트 시티로 계속 집중 용량을 합니다. 그거의 어떤 일환이지 않나 볼 수 같은데 미리 좀 말씀드리면 올 장 초반에 포스코 ICT나 옵지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는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 그리고 이제 로봇 관련주 자동화 로봇을 말하는 거죠. 이는 이제 FA를 말합니다. 뭐 공장 자동화 쪽을 말하거든요. 네. 뭐 스마트팜 이렇게 가는데 약간은 제가 이런 말하면 조금 죄송합니다만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뜬구름 잡는 건 뭐냐면은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팩토리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기업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상당히 복합적이지 않습니까? 도로, 인프라, 뭐 통신, 또 뭡니까? 트랩 이런 것도 포함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위로 날아다니는 보통 공상과학 영역에서 보던
버스가 이제 천장에 다르는 네. 거죠. 그래서 근데 실질적으로 보려고 로봇이라든지 뭐 포스코 ICT와 같은 종목들이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맞긴 맞는데 실제적으로 근데 이거에 관해서 만약에 저기서 대장이 누구냐 물으신다면 저는 모르겠어요. 너무 막연하고 너무 많고 다른 한편으로 그럼 투자 전략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매도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린 뉴딜 관련해서. 포스코 ICT도 마찬가지고 원래 SI 업종들이 삼성 SDS 포함해서 대부분 PR 10배 받던 기업들입니다. 근데 올해 하반기 접어들어서 코로나가 만들어낸 이상 현상 중에 하나가 대부분의 그 PR 10배짜리 20배, 30배를 만들어 둔 거거든요. 네. 그런 관점이고 지금 또 대주주 뭐 이런 이슈가 있다 한다면 네. 오히려 추격 매수한다든지 이건 아닌 것 같고 제 오히려? 생각으로는 이런 이슈 나왔을 때 비중 줄이는 네, 그 기회를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포스코 ICT는 오늘 실적도 잘 나왔습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지금 자리대에서는 적절히 오히려 오늘 이 이슈로 오르는 종목들 비중을 축소하는 기회를 삼아보자. 테마에 대한 매매 매력도에 대해서는 그다지라는 또 진단을 주셨어요. 자, 이번에는 안 좋은 쪽에서 좀 이걸 버텨야 되나 어째야 하나의 관점으로 네. 섹터를 짚어볼까 합니다. IT 소부장 지금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얘기를 저희가 정말 많이 했어요. 가뜩이나 시장 조정받기 전부터 IT 소부장은 조정을 받고 있었는데 여기서 더 빠질 게 있을까 했는데 지금 계속해서 흘러내렸단 말이죠. 네. 우리 좀 하루하루 손실이 커지고 있는 IT 소부장은 지금 시점에서 내년을 바라보면서 버텨야 합니까? 아니면 적절히 좀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합니까? 제가 최근 부쩍 했던 생각인데 외국인 농간에 우리 동학개미나 우리 일반 투자가분들이 많이 눈을 가려지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말씀드리냐면 삼성의 하이닉스를 딱 바라보고 있으면은 계속 사고 싶은 거예요. 반도체도 사고 싶고 카메라 모듈도 사고 싶고. 근데 실제로 가만히 지금 10월달 한 달 동안 주가 흐름을 보면 삼성전자는 6만 원대에서 잘 잡아줍니다. 근데 하이닉스도 사실 어제 지난주인가요? 주초죠. 상당히 11조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투자에 대해서는 사실 주가는 약세를 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올랐다가 좀 하락을 했는데 지금 SK 하이닉스 관점에서도 보면 지금 인텔이 시간에 많이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하반 경직이 나오는데 가장 우리 문의하신 본질적인 소재도 마찬가지고 전공정도 마찬가지고 지금 계속 흘러내리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잠깐 방심하고 있으면은 주식 손실률이 두 자릿수가 훨씬 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더 헷갈리시는 게 뭐냐면 나는 하루하루 손실 큰 걸 보면 답답한데 방송에서는 또 내년을 바라보면서 분할 매수 IT 해보자라고 하니 그거 보면 아 버텨야 되나 싶은데 또 내일 빠지는 거 보면 이것도 어째야 하지. 이 신규 매수와 갖고 계신 분들의 괴리가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네. 이걸 어째야 하는 거죠. 대선이 됩니다. 전 그리 보고 있습니다. 한 2주만 지켜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트럼프 수혜주가 IT고 바이든 수혜주가 인프라라든지 신재생 에너지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직 오늘 TV 토론에서 제가 알기로는 TV 토론 6가지 항목에 대해서 다 보고 왔는데요. 한 1% 정도가 트럼프가 조금 붙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예상 뭐 우리가 예상을 백날 해봤자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최근 한 달 동안에 이루어진 흐름 속에서 시장이 철저하게 바이든 쪽으로 밀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수급 위주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를 투자하던 그 한 번이 스마트 머니도 대부분이 조금 스마트 머니입니다. 이 스마트 머니들이 결정적으로 그린 바이든 테마주라든지 이쪽으로 빠지면서 상대적으로 좀 약했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네. 제가 왜 대선이라는 표현을 썼냐 하면은 미국이 11월 3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선이 끝나고 나면 갑자기 그러면 뭐 이거잖아요. 대선 끝나서 트럼프가 돼야 그러면 IT가 오른단 말이냐? 그게 아닙니다. 누가 돼도 상관이 없어요. 왜? 이런 말은 좀 그렇습니다. 누가 되든 조금은 다르겠지만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바이든이 당선되면 아마 그날 그린 뉴딜 관련주가 마지막 고점을 찍을 거라 보고 있거든요. 보통 이미 지금 찍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또 반대로 트럼프가 당선되게 되면 오히려 억눌렸던 IT가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거를 명확하게 그때 딱 어떻게 움직일지 지켜보지 못하겠습니다만은 제가 한 달 이상 IT 소보장이 흘러내리는 이유를 다각도로 분석을 해봤더니 제 생각으로는 미 정치에 따른 불확실성 때문에 의도적으로 바이든 당선 가능성이 상당히 강한 그린 뉴딜이나 이쪽으로 배팅이 들어오면서 스마트머니 IT가 빠져서 그쪽으로 갈아탔다고 본다면 네. 우리 그거의 어떤 변곡점의 이벤트는 미 대선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 그리 바라보면서 조금 기다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뉴진테크, 테스 장비 쪽뿐만이 아니라 테스나 뭐 네페스, 비메모리, 동지세미캠 소재 다 통틀어서요. 일괄입니다. 오, 심텍 코리아 서킷 이 PCB까지.
PCB도 말이냐면 지금 애플의 주가나 PCB가 억울하거든요. 충분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버텨보자라는 그래도 희망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좀 떨어지는 종목들 버텨야 되나 어찌하나 같은 맥락에서 이쪽도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가 그 중국 소비주 얘기를 정말 많이 했는데 네. 요즘에 컨텐츠주들은 같이 얘기를 잘 안 했어요. 컨텐츠. 화장품, 네, 왜냐하면 화장품이라든지 오히려 이제 여행과 관련된 쪽만 이야기를 많이 했고 컨텐츠주들은 뭐 시진핑 주석이 방한을 한다더라 이 얘기가 나와도 전혀 움직임을 가져가지 못하고 계속 흘러내렸거든요. 이쪽도 버텨야 합니까? 지금 컨텐츠라 그러면 이제 엔터 3사 또는 아니면은 뭐 드라마 엔터, 제작사 뭐 그렇죠, 뭐 그쪽까지 다 확대를 해본다면 한 가지만 기억하시죠. BTS가 상장을 했잖아요. 왜 BTS를 지금 정권사에서 나쁘게 보는지 아십니까? 왜죠? BTS가 뭐 1위도 하고 다 좋습니다. 근데 가수 보면 아티스트가 첫 번째 돈을 가장 많이 버는 거는 사실은 빌보드 1위가 아니고 공연입니다. 공연, 네. 근데 이 공연이라는 게 결과적으로는 코로나가 없는 시대에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원래 10월 11월이 많이 아시겠습니다만은 아티스트의 최대 호황기입니다. 근데 이러한 흐름이 없다 보니까 뭐 가수들은 가수들이고 실제적으로 지금 적자게 수익을 못 내는 그림이 네. 많고 여기에 이제 하필이면은 실적 시즌과 매칭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음원 관련주는 음원 관련주대로 드라마 제작사는 드라마 제작사대로 기타 콘텐츠 관련주들이 뭐 꼭 넷플릭스 실적이랑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필이면 가장 성수기 때 수익을 못 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불안 심리가 콘텐츠 쪽으로는 자금이 빠지고 있지 않나 지금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드라마 컨텐츠 그쪽도 다 통갈입니다. 네. 그럼 이쪽은 버티는 쪽이 아닌 거네요? 뭐, 다 버텨야 되는 판인데 예를 들어서 일단은 저는 시장을 좋게 보는 관점에서는 일단 버텨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버텨보자라는 말 자체도 희망입니다. 네. 사실 리스크 관리가 아니고 버텨보자. 지금 시점에서 또 정리하기도 쉽지가 않은 자리죠. 그렇죠. 그래도 우리 종목 픽도 꼽아봐야 되겠죠. 버티는 장 속에서 어떤 종목으로 그래도 조금 더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조금 평소에 제가 많이 말씀드린 종목이 아니고 지금은 보면은 글쎄요 시장이 조금 움직이지 않은 종목들이 조금 가볍게 움직이는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마스크 관련 업체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 놀랬죠? 갑자기 네. 제 스타일이 있는데 마스크 이야기 들으니까. 마스크요? 네. 국보라는 기업인데요. 국보는 딱 보면 이게 업력이 1959년에 설립을 했으니까 70년 됐습니다. 옛날 이제 흥하해운이었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한진 포함해서 뭐 한진이 거의 뭐 압도적 1위고 물류 캐파로 치면 국보는 대략 연간 한 600억 정도 물류를 나르니까 MS 기준으로 한 10위권 정도가 되긴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이 알고 있는 이제 물류회사인데 물류회사라는 건 사실은 마진이 높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가장 기본적으로 인터페이스가 돌아가는 그리고 성장주는 아닙니다. 네. 아닌데 그러니까 물류 가지고 제가 국보를 말씀드리지는 않겠죠. 바로 이제 새롭게 시작한 사업이 바로 마스크 사업인데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큽니다. 마스크는 누구나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이제 최근 이슈 두 가지만 짚어보죠. 정부에서 바로 이번 주에 부직포의 수출 허용을 했고 가장 중요한 이야기 마스크의 수출을 허용을 했습니다. 이게 가장 결정적이에요. 뭐 상당히 많은 마스크 이제 KF 마스크를 달고 이제 수출을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내수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결정적으로는 KF94 인정을 받든 아니면 유럽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CE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수출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CE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레벨까지 간 기업들은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KF94, KF90, KF80은 상당히 많아요. 시객처에서 막 찍어주니까. 근데 CE 인증 같은 게 유럽에 팔라 그러면 무조건 CE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국보는 지금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금 CE 인증 받기가 목 앞에 와 있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금 재무제표 열어보면 적자일 겁니다. 근데 이게 아마 제 추정컨대 개별 기준으로 물류 쪽에서 상당히 강한 구조조정을 감행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분기 실적에서는 흑자가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이거 좀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가장 타이밍이 좋았던 게 바로 어저께입니다. 43억 정도의 마스크 수출 수주가 바로 나왔습니다. 이는 KF94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마스크 사업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기계 한 대 보통 6천만 원 조금 넘는데 그거 이제 사와가지고 한 대 아닙니다. 한 대 아닌데 시간 관계상 제가 기계 한 대 가지고 하루 16시간 돌려가지고 주 월 26일 돌리면은 1년에 몇 장 나오는지까지 다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거는 시간 관계상 빼고 그래서 마스크 수출이 해외가 본격화됐다. 여기에 실제로 수주가 이루어졌고 근데 많은 물류주업체에서 수출과 물류를 매칭을 시키게 되면 다른 많은 마스크 업체보다는 자기 컨테이너를 가지고 바로 수출을 하기 때문에 경비라든지 신속성 면에서는 상당히 높은 경쟁력이 있다. 이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움직인 게 없네요. 목표가 어디까지 보세요? 일단은 지금 분기
보고서 확인해야겠습니다만은 개별 기준에서 흑자고 확인되고 하면 이제 그거 베이스 깔고 가는 상태에서 마스크 쪽에서 최소한 제가 볼 때 연간 한 100억 정도, 사실 보수적으로 잡아도 100억만 잡아줘도 이거는 흑자 전환 연결 기준으로 흑자가 전환 가는 것도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지난해 약간 여러 가지 주주 이슈 때문에 주가 변동력이 컸습니다만은 네. 그것을 제한다면 제 생각으로는 3,000원 정도까지는 무난하지 않나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국보에 대한 관심까지 들어봤습니다. 주주의 세계 지금까지 하창목 주식창 고수와 함께 오후장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